안녕하세요. 아이의 성장에 따라 학업에 대한 고민은 점차 늘어나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공부해야 잘할까?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아이가 특별히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성적은 제자리인 것 같고 노력에 비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낀 적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는 흔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열심히 하기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추세나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학습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는 다른 공부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의 창의력이나 순발력 등을 함께 평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각자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학습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에게 같은 공부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저마다의 학습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 유형이 주어진 환경과 잘 맞을 때 우리는 기대하는 좋은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습 유형이 환경과 잘 맞지 않는다면 좋은 학습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의 학습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자의 학습 유형을 이해하고 그 유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SLAT 자기주도 학습 유형 검사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학습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아이의 학습 유형을 찾아주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SLAT는 학습 장면에서 필요한 중요한 역량인 자기주도 능력을 진단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학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능력과 학습법을 바탕으로 16가지 학습 유형을 제시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학습 능력과 학습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상담 자료를 제공합니다. 검사 결과표는 총 3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학생의 자기주도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능력 영역에서는 학생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장기 계획 아래 의지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의 학습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법 영역에서는 학생의 단기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 및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는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유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 16가지 유형 중 학생에게 맞는 유형이 제시되어 유형에 대한 설명과 유형에 맞는 학습 전략 및 학습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영역의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결과표에는 T점수와 100분이라는 두 가지 표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점수의 의미를 이해하면 결과를 훨씬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원점수가 있습니다. 원점수는 각 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그대로 합산한 점수입니다. 하지만 원점수만으로는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학생이 각각 70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점수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국어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80점 정도를 받고 수학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60점 정도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같은 70점이라도 한 영역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고 다른 영역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즉, 점수는 비교 기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키로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키가 150cm라고 해서 무조건 큰 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큰 키일 수 있지만 중학생에게는 작은 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연령의 아이들과 비교하여 키를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또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는 아이의 점수를 같은 학년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점수입니다. 이제 그 표준 점수 가운데 대표적인 지표인 T점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점수는 또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T점수의 평균은 50점입니다. 50점은 평균 수준, 60점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 40점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백분위입니다. 백분위는 수능에서도 사용되듯 흔히 사용되는 표준 점수입니다. 백분위는 아이의 위치를 100명을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가 80%라면 같은 학년 학생 100명 중 약 80명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백분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학생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지 전략은 백분위 18.75, T점수 39.54로 이는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낮은 점수이며 약 18%의 학생보다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달리 메타인지 전략은 백분위 56.35, T점수 51.57로 이는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약 56%의 학생보다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T점수와 백분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강점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제부터 각 요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LAT 자기주도 학습 유형 검사는 크게 자기주도 능력과 학습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주도 능력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장기 계획 아래 의지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주도 능력은 자기조절과 성취 동기 두 영역을 측정합니다. 자기조절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며 학생의 주도성과 만족 지연을 측정합니다. 주도성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만족 지연은 장기적 만족을 위해 즉각적 만족을 주는 행위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취 동기는 학습을 하고자 하는 행동을 조절하는 힘으로 학습의 지속성과 강도를 결정하는 힘을 의미하며 자기 효능감을 측정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가에 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학습법은 단기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 및 전략을 의미합니다. 학습법은 사고 전략과 관리 능력 두 영역을 측정합니다. 사고 전략은 학습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지 활동을 촉진시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학생의 인지 전략과 메타 인지 전략을 평가함으로써 측정합니다. 인지 전략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공부한 내용을 보다 많이 기억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을 의미합니다. 메타 인지 전략은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관리 능력은 자신의 학습 목표와 학습 동기를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과 환경관리 능력을 측정합니다. 자기관리는 자신이 세운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 행동을 적절하게 바꾸어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환경관리는 학생이 교사나 친구들에게 공부에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능력과 공부 시간을 잘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검사 결과표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자기주도 학습 유형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유형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4가지 영역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총 16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6가지 유형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1그룹은 이미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거나 부족한 점을 조금만 보완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유형들이 속하는 그룹입니다. 1그룹에는 SATO, DATO, SUTO, SAPO, SATI 유형이 속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을 알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보다 노력이 요구되는 유형들이 속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는 DUTO, SUPO, SUTI, SAPI, DATI, DAPO 유형이 속해 있습니다. 3그룹은 자기주도 학습에 관심이 적거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들이 속하는 그룹입니다. 3그룹에는 DUPO, DAPI, DUPI, SUPI, DUTI 유형이 속해 있습니다. 이제 각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그룹의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SATO 유형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전반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학습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학습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외부의 지시나 감독이 없이도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심리적 자원, 즉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의 가치를 인식하고 학습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의 동기와 감정을 조절하는 동기적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습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지활동을 촉진시키는 사고 전략과 외부 환경을 학습에 적합하도록 통제하고 활용하는 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는 학생의 현재 성취에 대해 격려해주고 학생 자신이 스스로 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믿고 환경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학생은 학습의 동기를 찾고 학습을 실천하는 능력이 높은 유형이긴 하지만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미처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해 요소가 없는지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또는 자신보다 똑똑한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성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DATO 유형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뛰어나나 외부 지시나 감독이 없으면 스스로를 조절하기 어려워 목표와 다른 일을 하기 쉬운 새끼 학습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과 동기가 높고 학습에 유리하도록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법도 잘 알고 있으므로 두뇌가 우수한 학습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놀고 싶은 욕구에 쉽게 굴복하거나 싫어하는 과목을 참고 학습하는 인내심이 부족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미래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욕구를 조절하여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수준을 보이므로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조급함을 보일 때가 많고 공부한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때로는 불안해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게 부족한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과목이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진지하게 학습 의지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SUTO 유형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우수하나 내적 학습 동기가 낮아 열정이 쉽게 타올랐다가 꺼지기도 하는 마른 장작 학습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학습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여 외부의 지시나 감독이 없어도 목표를 위해 순간순간 유혹에 저항하고 인내하는 심리적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법을 터득하여 최대의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습 능력과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능력도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학습에 대한 내면적 호기심과 흥미, 학습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진 학습에만 매진하다 보면 가까운 미래에 학습의 흥미를 잃고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또한 단 한 번의 학습 실패에도 크게 실망하며 그 실망감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기 어려운 유형이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싫어하는 교과목이 있다면 먼저 자신이 목표한 꿈을 이루는 데에 그 과목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스스로 학습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SAPO 유형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지만 전략보다 의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방향 점검이 필요한 학습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학습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자신감도 있는 편이어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 인내심이 강하여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도 잘 갖추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유지하려는 자기관리 능력과 학습에 도움을 받고자 주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외부 환경을 학습에 적합하도록 통제하는 환경관리 능력도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잘 맞는 학습법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습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부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은 낮은 편입니다. 현재 이 학생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학습 전략이 미흡하여 자신이 기울이는 노력의 양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는 우선적으로 인지 전략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학습 전략을 실천해 보면서 자신에게 잘 맞고 활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다른 사람의 학습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학습 방법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전략을 세워 학습하는 태도를 갖도록 부모나 교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SATI 유형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전반적으로 갖추었으나 노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학습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길잡이 필요 학습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학습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 인내심이 강하여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잘 갖추었습니다. 학습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 또한 높은 편입니다. 그에 더하여 다양한 학습 전략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뛰어난 인지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습에 필요한 노력과 행동을 유지 관리하는 자기관리 능력이 저조한 유형입니다. 현재 이 학생은 학습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 그리고 학습 전략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반면 노력을 유지하는 자기관리와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을 활용하는 능력, 학습 시간을 계획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만족스러운 학습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학생에게 자기관리 능력을 높여주려면 학습의 책임을 자신의 노력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학습의 책임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음을 이해하고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1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시에서는 2그룹과 3그룹의 해석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